안녕하세요. 최고의 AT 되고 싶조입니다. 이번 5주차 영상에서는 비만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담석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담석증의 개념, 원인, 증상. 두 번째로는 진단, 검사 및 치료 방법. 세 번째는 경과 및 합병증. 네 번째는 예방 방법. 다섯 번째는 식이요법 및 생활 가이드. 마지막으로 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및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합니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뉘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뉩니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담석이 생성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담즙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담즙산과 인지질이 섞여 있는 미포성 용액 내에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질이나 무기염, 유기염 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침전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담즙에 용해되지 않지만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이나 인지질과 함께 작은 미포를 형성하게 되면 담즙에 용해되어 용액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과포화 상태가 되므로 침전되어 담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는 고령, 인종, 유전적 경향, 고지방 식이, 비만 및 체중 감소, 임신, 경구용 피임제와 같은 약제, 당뇨나 장결핵 등의 전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에는 담즙의 콜레스테롤 과포화, 담즙 내 핵화, 담낭의 운동성 저하의 세 가지 인자가 작용합니다. 색소성 담석의 위험 인자로는 인종, 십이지장, 담관 역류, 만성 용혈성 질환, 간경변증, 췌장염,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이 등이 있습니다. 담석이 담낭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감입되면 담낭에서 담관으로의 담즙 배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막히면서 담낭 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담낭이 늘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석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입니다. 담도산통의 특징은 심와부나 오른쪽, 위쪽 배에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 또는 중압감이며 우측 견갑하부나 어깨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며 서서히 또는 갑자기 소실됩니다. 구역, 구토가 흔히 동반되고 발열이나 오한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담석증의 합병증으로 담낭염이나 담관염 등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총담관 담석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여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진 및 신체 검사 결과 담석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확진을 위해서 주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담석 진단을 위한 1차적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담석은 초음파 영상에서 담낭 안에 후방 음향 음영을 동반하는 강한 에코로 나타나며 체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검사 시간이 빠르며 비침습적 검사이고 담낭뿐 아니라 담관, 간, 췌장 등의 기관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이 없고 황달이나 임신 여부에 지장이 없으며
아주 작은 담석도 찾을 수 있지만 이는 시술자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구 담낭 조영술은 검사 전날 조영제를 먹은 후 그 다음날 영상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검사 결과가 위장관의 흡수 능력과 간의 분비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과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진단의 예민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담낭의 배출 기능과 담낭관의 폐쇄 정도를 알 수 있고 담석의 개수 판정에 유용하기 때문에 내과적 치료 방침 결정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스캔은 정맥으로 주입된 방사선 동위원소 테크네슘이 간세포에서 담즙 내로 빠르게 분비되어 담낭과 담관을 조영합니다. 담낭이 조영되지 않으면 담낭관 폐색이나 담낭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은 담낭 담석의 진단에 흔히 이용되는 검사는 아니지만 간, 담낭, 췌장을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종괴를 감별하거나 담관의 폐색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석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담도산통 등 담석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복강경 담낭 절제술과 같은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수술 도중 복막 요착 등이 생겨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개복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만약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수술에 의한 위험성이 큰 경우 또는 증상의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으면 경구 담석 용해요법이나 초음파 쇠석술 또는 경피경관 담낭 경하 쇠석술, 주입 용해제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쇠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인에게는 색소성 담석이 상대적으로 많아 쇠석 이후에도 잘게 깨진 담석이 경구 용해제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쇠석술을 시술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담석에 의해 통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금식을 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며 급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식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후에 담석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 담낭 담석의 경우 예방적 담낭 절제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증상의 담낭 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양성의 경과를 보이며 20년 동안 통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담석증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좀 더 심각한 경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무증상 담낭 담석이라도 예방적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담석증이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증상, 합병증, 치료 결과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무증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겸용, 세포성 빈혈 질환을 가진 환자가 색소성 담석이 있는 경우 임상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수술 치료를 권유하며 병적으로 심한 비만증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 담낭 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고 석회화된 담낭의 경우에는 담낭암과의 감별을 위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담석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약 80%에서는 평생 아무런 증상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낭 담석 환자의 약 20%에서는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약 2%에서 담낭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담낭염은 담석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급성 담낭염의 90%는 담석에 의해 발생하며 나머지는 담석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하면 만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는데 급성 담낭염이 반복되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담낭염의 병력이 없고
비특이적 통증이 있거나 무증상입니다. 만성 담낭염의 증상은 무증상에서부터 비특이적 통증, 담도산통, 급성 담낭염까지 다양하며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성 및 만성 담낭염의 합병증에는 기종성 담낭염, 담낭수종, 천공, 누공, 담석성 장폐색, 석회화 담즙 및 도자기화 담낭 등이 있습니다. 담석이 총 담관으로 이동하면 담석이 담관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막아 담즙 저류가 발생하며 이 경우 대부분 초기에 세균이 감염되어 담관염을 일으킵니다. 담관염이 발생하면 담도산통, 황달,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악화되면 폐혈증에 의한 저혈압, 의식 변화 등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담석이 담췌관 함유부에 들어가 박히게 되면 담즙이 췌관으로 역류하거나 췌관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담석이 배출되면서 오디괄약근 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십이지장 내용물이 췌관 안으로 역류하여 췌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색소성 담석의 경우에는 음식과의 연관성보다는 담즙의 정체와 세균 감염,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중요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음식물과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분은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을 촉진하며 섬유질과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예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과 연관된 음식물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바는 없지만 지방식이나 단백식이에 상관없이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담석증 환자들을 위한 홈 트레이닝. 지금부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인터벌 걷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워밍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속도로 걸으며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가장 낮은 강도로 가볍게 걸어줍니다. 1분 동안 걷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4의 강도로 조금 빠르게 걸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가볍게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4의 강도로 가볍게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의 속도로 가볍게 걸으며 다리를 풀어줍니다. 시작! (15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처음 운동은 중량 걷기입니다. 적은 무게의 아령 또는 물을 채운 물병을 들고 40초 동안 가볍게 걸어줍니다. 시작! 15초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30초간 인터벌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걸어줍니다.
지금부터는 가볍게 걸어줍니다. 다시 빠르게 30초 동안 걷겠습니다. 시작! (15초) 동안 쉬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초 걷기 인터벌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볍게 걷겠습니다. 또다시 10초간 빠르게 걸어줍니다. 시작! 다시 가볍게 걸어줍니다. 10초간 빠르게 걸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초 쉬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 인터벌 걷기입니다. 지금부터 20초 동안 빠르게 걷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걸어줍니다. 다시 빠르게 걸어줍니다. (15초간) 쉬겠습니다. 빠르게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많이 뻐근하실 텐데요. 폼롤러를 이용하여 다리를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종아리를 폼롤러에 올려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앞, 뒤, 그리고 좌우로도 종아리 전체를 마사지해줍니다. 자, 이제 다리를 바꾸어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마사지 해줍니다. 다음은 종아리를 폼롤러에 올린 후 반대편 다리를 폼롤러 위에 올린 다리의 정강이 위로 올려 마사지 해줍니다.
다리를 바꾸어 마사지 해줍니다. 다음은 허벅지 뒷근육을 풀어줍니다. 허벅지의 뒷부분을 폼롤러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뒷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바꾸어 반대편 근육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줍니다. 다음은 두 다리 모두 폼롤러 위에 올린 후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다음은 엎드려 앞 허벅지 밑에 폼롤러가 오게 한 후 앞뒤로 움직여가며 허벅지 앞 근육을 마사지 해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